네, 그럼 마켓세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 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유원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점 이경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초토화였지만 그렇죠. 오늘 뉴욕 증시가 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희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좀 인사를 의미가 있죠. 네.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행히도 마켓세븐의 오늘 주제는 시황으로 주제를 뽑았기 때문에 시장 얘기를 하나하나씩 또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마켓세븐에서 준비한 이슈 헤드라인으로 만나보시죠. 네, 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얘기로 연일 많은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RTSI 지수 전일 장중에 또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종목 이슈로는 KCC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1,000억 원을 취득한다라는 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슈 바로 공개하고 차장님과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의 마음을 담은 네, 그만하자. 네, 이슈인데 어제도 진짜 속보로 그야말로 시장이 초토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뭔 놈의 속보가 이리도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헤드라인만 딱 봐서는 그렇죠. 이게 뭐 맞아요. 앞뒤 설명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두렵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시장은 좀 약간 투매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또 개인분들은 많이 사셨더라고요. 투매로 갈 수 있었죠. 네. 근데 결국은 특정 가격 이상을 벗어날 경우 투매가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조금 안정이 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유는 이미 1월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다라고 해서 기관들이 매도를 했었죠. 그리고 CFD라고 해서 파생을 통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크게 하시는 분들도 매도가 많이 나왔었고 개인 투자자들도 신용이나 대출 쓰시는 분들도 담보 매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즉 시장에서 급하게 뭔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비중을 줄여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시아 증시도 사실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빠졌거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어제 좀 흔들린 부분이 네. 있지만 결국 급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실은 대응이 잘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이제 나라가 이제 분할된 나라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국지적인 부분들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심리적으로 보면은 좀 덜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가끔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전저점을 크게 이탈했다라 그러면 아마 투매가 크게 나왔을 수도 있고 개인들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통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다행스럽게 그 전에서 좀 마무리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가격들의 변동성인데 뭐 유가 백불 시대가 됐고 그렇죠. 인플레이션 뭐 계속 높아지고 있고 금값 사상 최고치고 그렇죠. 지금 뭐 안 오르는 것들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화돼야지 시장이 어느 정도 또 바닥을 확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시장을 둘러싼 환경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변동성 네. 측면에서는 저는 고점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동성이라는 건 하루에 얼마나 많이 움직일까인데 러시아가 하루에 50% 빠졌죠. 더 이상 빠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금 가격도 보시게 되면 온스당 1980불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1900불 정도까지 내렸고 유가도 WTI 기준에서 100불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92불, 93불 정도에서 또 마감이 됐죠. 또 빅스 변동성 지표라고 하는 것도 보통 이제 저희가 30 정도를 시장의 어떤 전쟁이나 시스템 리스크나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을 때 올라가는 구간인데 장중에 40 정도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종가 기준에 30으로 안정이 됐죠. 그러니까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변동성의 피크는 아웃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다시 한번 자잘한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조심스럽고 힘든 거는 큰 변동성인데 그 부분은 저는 정점은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러시아 관련 문제들이 어떻게 또 움직일까에 따라 달라지지만 큰 리스크는 좀 지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좀 마무리가 되더라도 러시아를 향한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경제 제재 압박을 가하게 되면 이게 또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그렇죠. 연결이 될까 봐 네네. 저는 이제 후폭풍도 살짝은 좀 네네. 걱정이 되거든요, 차장님. 사실 남은 게 그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저녁에 걱정했었던 부분은 결국은 이제 침공은 시작이 됐죠. 그랬을 때 나토군과 미군이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들어간다 혹은 들어갈 것이다라는 현대 표현이 나왔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는 물가들을 엄청나게 더 문제가 더 크게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분명하게 표현을 했죠. 나토군 개입도 없고요. 네. 들어갈 명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하기 전에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바이든 이제 기도하겠다라는 형태를 보였고 뭐 이제 오늘 뉴스를 보게 되면은 미국과 러시아와 단절하겠다라는 네. 얘기. 즉 말로서는 이제 끊는 부분이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적으로 지금 오른 부분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것들을 러시아 관련된 문제에서 더 크게 만들 것 같지는 않고요. 러시아도 천연가스를 가지고 이번 사태를 구분지어서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천연가스를 이번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연관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천연가스 가격도 안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희망적인 시그널을 보이지 않았으나 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국내 정시를 보니까 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특수가스 공급 차질 우려 네, 얘기가 네, 나오면서 나왔죠. 워닝 머티리얼즈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이 그렇죠. 또 강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특수가스 관련주들도 역시나 좀 같은 맥락인 거예요? 네, 어쨌든 네. 뭐 천연가스, 그다음에 희귀 광물들,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것들이 러시아 쪽에서 또 우크라이나 네. 쪽에서 워낙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두에 변동성으로 봤을 때는 네. 피크 아웃했다, 고점을 넘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본 기사 중에 하나를 보면 푸틴 대통령이 연설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시키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은 전쟁이 나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되면, 즉 나토군과 미군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로 큰 문제가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런 쪽에서도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군사 개입은 서방 쪽에서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러시아 쪽에서도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부터는 매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유가, 천연가스, 금, 네. 일명 우리가 시장에서 부르는 전쟁 테마주, 전쟁 관련주들은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그렇죠. 나오는 구간에 좀 진입을 하겠네요. 오늘 일단 기점으로. 오늘 아침부터라도 특히나 이제 네. 전쟁 관련된 뭐 빅테크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없는 이슈였는데 네. 아무래도 전쟁 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빅테크나 뭐 스페코나 퍼스텍 같은 종목들이 테마성을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 자산의 상승조차도 없는 전 순수 테마이기 때문에 바로 개파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스나 이제 금 관련해서는 장중에 보시면은 뭐 금 같은 경우에는 ETF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네. 가스 관련해서도 뭐 이제 경동도시가스나 SK가스나 한국가스공사들이 올랐는데 가스를 생산해서 하는 업체들은 오히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회사는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특히 SK가스나 이런 것들은 유통하는 역할이 좀 더 많아요. 그리고 가격 전가를 못 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즉 가스를 생산하는 것들은 여전히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수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테마적인 성격에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테마였기 때문에 그게 일단락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미국이 항상 주도해서 이겼죠. 그런데 네. 이번에는 러시아가 반대의 결과를 나왔고 물론 나중에 경제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뭔가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한 것들을 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진 것 같아요. 아주 단기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것들은 이제 오히려 정점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뭔가 결론이 빨리 나는 게 그렇죠. 베스트였잖아요. 네, 네. 이렇게 정점으로 갔다면 불확실성 해소로 봐야 될까요? 오늘 뉴욕 증시가 급락해서 그렇죠. 그 반등한 거를 차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보여준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그 하락 갭락을 했었고요. 불확실성 해소로. 네, 네. 그리고 반등을 했고 개파락한 부분을 전부 메꿨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네.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전면전이에요. 전면전이라는 거는 사실 나토가 가입되지 않고 미 우방국, 미 동맹국도 아닌 우크라이나 지역에 미국과 나토군이 들어가게 되면 러시아랑 크게 팽팽해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언론에서 발표가 나오면서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후에도 나토와 미국이 진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관계인데 전쟁적인 뭐 비행기 수만 보더라도 전투기 수만 보더라도 15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없는 거고요. 결국 러시아가 어디서 멈추냐가
결국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진격은 시작이 됐고요. 한국보다 그러니까 북한 남한 합친 것보다 2.5배 정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안에 충분히 다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끝나야 또 러시아가 승리하는 경우겠죠. 일반적으로 지금 확률은 그게 높습니다. 그 경우에 오히려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수 있고 그것들이 미리 어저께 미국 시장에 보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순간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론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경제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가져가야 금융시장에서 안정권을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사태만 봤을 때는 러시아가 빨리 마무리되는 부분도 시장의 전체적인 불확실성을 봤을 때는 좋은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그런 형태로 갔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전쟁은 비극이지만 그럼요. 전쟁이 네, 이제 네. 시작이 되면서 정점으로 치달으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렇죠. 불확실성 해소로 네. 받아들이는 좀 이런 상황과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오늘 그러면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를 따라서 분위기가 좀 괜찮을까요? 반등 아침에 나오실까요? 갭 상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잘 사야 되냐도 고민일 수 있고 지금은 네. 기술적 반등이 시작이 된 거고 여기서 이제 안도 랠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나올 수 있냐 고민인 것 같은데 전에 미국 시장 보시면 많이 상승한 섹터가 있기는 있어요. 대체 에너지 섹터입니다. 아직 아무래도 시간 관계 짧게 말씀만 드리면 결국 이제 경제 제재 쪽으로 갈 수가 있고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미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셰일가스 생산을 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에너지 관련된 천연가스가 40% 정도 의존하고 있는데 그 유럽은 그런 부분이 불편해졌죠.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은 다원화하려고 할 거고요. 이란도 사실 최근에 보면 미국과 좋은 뉴스들이 나오죠. 이란도 천연가스 서출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얘기는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자립이 중요해진 상황이어서 결국은 대체 관련 에너지 관련된들 예를 들어 미국의 네덜란드 죄송합니다. 덴마크 베스타스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인페이즈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블룸 에너지라든지, 뭐 폴로파 같은 수소 원자력 관련 주들 전부 다 10% 이상씩 올랐어요. 네. 그래서 낙폭과되긴 한데 대체 에너지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가 되면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만 어제 이제 밤 사이에 나온 기를 보면 미국이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합의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하되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까지 해서 대부분 다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모멘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저희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뭐 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가가 잘 버텼죠. 그러면 실적 좋더라고요. 그렇죠. 잘 나왔습니다만 네. 지금은 안도랠리나 세이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과대를 해야 되고 낙폭과대 관련돼서 이제 또 성장주 쪽이 훨씬 더 셌거든요. 가령 뭐 로블록스나 이제 유니티 같은 회사들도 굉장히 셌었고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뭐 버진 갤럭팅, 이양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10% 이상 오른 회사들은 전부 다 많이 빠진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유전자 관련해서 인텔리아라든지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다 좋았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대체 에너지, 뭐 기판, 낙폭 네, 과대 네. 종목 이쪽으로 딱 꼽아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게 네, 네. 지금 접점 매수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도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네, 네. 이미 뭐 종목을 풀로 다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있으시겠죠. 좀 대응을 하기 네, 어려운 네. 시간이었고 오늘부터 이제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고 회복을 보여준다면 이렇게 시장이 반등할 때 내 포트폴리오 계좌에 있는 종목 중에 못 가는 종목이 있죠. 있을 수 있단 네, 네, 네.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저는 올라 있는 종목들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올라 있는 종목들은 사실 매력이 없습니다. 단기로 봤을 네. 때는 실적이 좋은 기판 같은 경우도 다음 실적은 3개월 남았죠. 그럼 지금 당장은 사실은 매력이 조금 덜하죠. 그러면 선택을 하라면 많이 빠진 종목과 올라 있는 종목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이 맞고요. 많이 빠진 종목도 먼저 뜨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오늘 네. 안 뜨는 종목이 있지만 이 정도의 시장이 충격을 받았을 때는 결국 시차 문제지만 다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견뎌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종목보다는 사실은 본인의 그 주식 비중이 있죠. 저희가 레버리지 쓰시는 분도 있고 현금원 투자하시는 분 또
현금에서도 많이 남겨두신 분들이 있는데 레버리지에 대한 비중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주식을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한번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침에 뭐 호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해서 그래서 주식을 지금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는 구간이 오늘부로 좀 전환이 됐다는 생각이 되어지어서 조금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많이 힘드셨지만 지금은 급하게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특히나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조금 견뎌보시고 좀 더 추매할 수 있으시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도 한번 해보시는 걸 권유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심적으로 어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일 저 진짜 저도 네. 카톡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저희 뭐 여태까지 기다리고 견뎠으니 그렇죠. 조금만 더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세븐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이경준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